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민주보수의 길을 걷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지지자분들께 송구함을 올리며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앞으로 극우보수와 수구보수가 아닌 참 민주보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왔습니다. 그 충정으로 외롭고 힘들지만 충원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이 사라진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을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탈당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더 많은 고견을 듣고 더 깊이 생각하여 오직 국민들께 도움되는 결정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정당 입당 또는 그 밖의 정치 행보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탈당하며 느끼는 이 마음을 씨앗 삼아 국민들을, 오직 국민들을 받드는 정치를 왜 하는지를 늘 되돌아보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김상욱 의원처럼 이제 원칙을 지키고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인들은 그리 흔하지 않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김상욱 의원처럼 자기 입장이 뚜렷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서 우리 국민들, 지금 또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큰 방향을 함께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아주 다양한 생각,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 맞는, 특히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입장을 정말 상식과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입장을 취했다고 해서 사실상 이렇게 방출하는 거, 그건 아마도 앞으로 국민의힘에 큰 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런 식으로 극우적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그야말로 퇴행적으로, 반동적으로 가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데, 우려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퇴행하고 역행하는 게 참 걱정됩니다. 김상욱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현재 회복과 성장이 중요한 과제고, 또 그걸 위해서는 작은 차이를 넘어서 통합해서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꼭 김상욱 의원이 아니더라도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진, 그야말로 우국충정을 가진 어떤 분들이라도 최대한 만나서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국힘당 김상국 의원이 오늘 전격적으로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결단이 아닙니다. 이는 국힘당 몰락의 서막이자 완전한 윤석열 정권 붕괴의 신호탄인 거죠. 김상국 의원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극단으로 치닫는 국힘당을 지탱할 수 없다며 탈당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윤석열 탄핵을 공개 지지해온 인물로 그동안 당내에서 왕따와 징계 위협에 시달려온 상황입니다. 그가 밝힌 탈당 이유는 분명한데요. 국힘당은 이제 민주주의도 없고 법치도 없고 보수의 가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쿠데타 이후 친윤 독재는 선을 넘었는데요. 김상국 의원은 이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정치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재명, 이준석 등과의 대화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정치의 본질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 이런 인물이 여지껏 국힘당에 있었을까 싶은데요. 국힘당은 지금 멘붕 상태입니다. 탈당한 김상국 의원에게 징계를 운운하는 어처구니없는 반응만 내놓고 있는데요. 국민 눈에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게 비칠지 생각이나 해봤는지 의문입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명의 의원조차 포용하지 못하는 조직, 그게 바로 지금의 국힘당인데요. 민주주의는커녕 독재 정당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SNS 여론도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는데요.
친윤 지지층은 김상국 의원을 배신자라 부르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용기야말로 진짜 보수, 진짜 정치인이 무엇인지 보여준 장면인데요.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신념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사태가 끝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김상국 의원의 탈당은 도미노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국힘당 안에 숨어있는 양심들, 더는 침묵하지 않을 건데요. 윤석열 체제에 눌려있던 의원들,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조짐이 바로 김상국 의원의 탈당인 겁니다. 지금 국힘당은 리더십이 붕괴됐고 지지층은 갈라졌고 당내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데요. 친윤 독재가 만들어낸 정치의 말로가 바로 이런 몰락입니다.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새누리당이 쪼개졌던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땐 박근혜의 몰락이 당을 흔들었는데요. 지금은 윤석열이 당을 집어삼키고 내부부터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상국 의원의 탈당은 그 썩은 틀을 깨는 첫 번째 균열인데요. 이는 예고된 붕괴이자 되돌릴 수 없는 흐름입니다. 결국 국민을 버리고 윤석열 개인만을 받들다가 이렇게 된 거죠. 김상국 의원은 침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는 이 당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금 국힘당의 실체를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국힘당의 몰락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김상국의 탈당은 이제 시작일 뿐인 거죠. 진짜 보수는 떠나고 독재의 줄선자들만 남은 국힘당.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데요. 무너지는 건 당이 아니라 스스로 쌓은 권력의 환상입니다. 김상국 의원의 용기 있는 결단, 국민은 반드시 기억할 텐데요. 그리고 국힘당의 몰락도 한국 정치사에 똑똑히 기록될 것입니다. 5월 3일 전당대회 이후 저는 한시도 마음 편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제가 직면한 것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었고 그 결정적 사실은 어젯밤 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 싸워왔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태는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습니다.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덕수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이 열리고 있을 때 대행직을 사임하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것입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전에 계획한 듯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경선 후보들은 모두 들러리였습니까? 한덕수 후보는 당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강압적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습니다. 단일화는 시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합시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합시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의 길입니다. 단일화를 해봤자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도 못합니다. 저 김문수는 당 지도부에 요구합니다.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치는 본인의 영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 봉사의 정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원들의 82%, 86%가 명령하는 대로, 가리키는 방향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한 공적 의식 없이 단순히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핑계 하나만으로 당원들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한덕수 후보를 누가 끌어냈냐고요? 한덕수 후보 당원과 국민들이 끌어낸 겁니다. 지지율이 안 나오면 어떻게 끌어내겠습니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면은 한덕수 후보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스스로 한덕수 후보와 전당대회 직후 바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보니까 저는 사실 저의 입장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백불에 더 추가할 것이 없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아무런 대안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당에다 일임하고 당의 모든 거에 따르고 그리고 우리 등록을 할 때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저는 등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대안도 없었습니다. 다만 당이 본인을 괴롭힌다. 예를 들면 내가 당을 이제는 대표하는 그런 사람인데 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정말 사소하고 아무 중요성도 없는
무자격 정당이 무검증 대선 후보로 단일화 쇼를 벌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누가 뽑아준다고 이런 난리를 치고 있는 걸까요? 당원 1호가 내란 수고인데도 또 기어 나와서 정권을 잡겠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건데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김칫국부터 사발로 들이키고 있는 거죠. 나라 꼴이 이 지경인데도 여전히 권력 노름에 취해 있는 저 뻔뻔함.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입니다. 국힘당,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대선이 26일밖에 안 남았으면 단일화 마치고 정책 경쟁으로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요. 이 사람들 딴 세상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가 밀어붙이는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반민주 폭거라고 규정하고 정면 반발했는데요. 모든 일정을 끊고 대구, 경북, 부산으로 돌입해 기습 유세를 벌이며 정정당당한 후보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답게 게릴라 전술을 펼치며 당 지도부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밤늦게 자택까지 찾아가 설득했지만 전화조차 받지 않았고 입장문을 통해 판을 흔들고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 정말 터프합니다. 70에서 80년대 청계천 피복공장에서 노동운동하며 박정희 정권 시절 고문도 견딘 인물인데요. 한쪽 귀가 잘 안 들릴 정도로 험한 세월을 버텼습니다. 그가 지도부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 시절에도 노회찬, 심상정 같은 인물 자백하라고 해도 자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지자들은 군사독재도 이긴 김문수가 지도부에 무릎 꿇을 리 없다고 열광하고 있는데요. 김문수 캠프는 당무 우선권을 내세우며 단일화 강요가 당원 당규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전당대회 무효화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황인데요. 이제 내부 갈등을 넘어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단일화를 밀어붙이다가 역풍만 세차게 맞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56%를 넘겨 선택받은 후보인데요. 당원들이 뽑은 후보에게 단일화를 강요하는 게 민주적인 절차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지도부는 5월 11일 후보 등록 마감 전에 단일화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김문수의 완강한 저항으로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협상 대신 전국을 돌며 지역 유세에 나섰고 5월 7일 한덕수와의 회동에서도 단일화는 결렬됐는데요. 지도부는 김문수의 움직임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리더십 부재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지금 국힘당 안에서는 친윤 주류가 한덕수를 밀고 있고 반윤 세력과 김문수 지지층은 당권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 못볼 꼴이 점입가경입니다. 이게 정당인지 시장통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인데요. 대선 26일 앞두고 단일화는커녕 권력 다툼만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경제와 민생 중심 정책을 내세우며 50% 넘는 지지율로 여유 있게 앞서가고 있는데요. 국힘당은 분열만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박수영 의원은 김문수 캠프를 좌파식 조직 탈취라고 비난하며 단체 대화방에서 불만을 터뜨렸고 김문수 지지자들은 지도부를 배신자라고 몰아붙이며 법원까지 달려갔습니다. 국민들 눈엔 이들이 정권 잡겠다는 정당이 아니라 완전히 아사리판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중도층은 이미 등을 돌렸고 강성 보수층만 반이재명, 반탄핵 구호만 외치고 있습니다. 본선 경쟁력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데요. 이 혼란이 대선에서 끝날 리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국힘당은 대선 패배는 물론이고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도 대참패할 가능성이 큰데요. 단일화에 실패하면 김문수와 한덕수의 표가 갈라지고 이 위헌정당은 파국을 맞게 되는 거죠. 어차피 해산돼서 사라질 정당이 자멸로 셀프 붕괴로 최후를 맞게 되는 겁니다. 당내 균열은 대선 이후에도 계속될 겁니다. 친윤, 반윤, 김문수 지지층이 서로 싸우며 당 조직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데요. 최악의 경우 김문수 측이 보수신당을 창당하거나 한덕수 측이 중도신당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국힘당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정당 소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힘당은 국민 신뢰를 완전히 잃고 있는데요. 사실 내란을 옹호할 때부터 이 정당은 끝났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권력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데요. 정책은 사라졌고 당내 민주주의는 훼손됐으며 유권자들 눈엔 무능한 정당만 비춰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강조하며 중도층까지 흡수하고 있는데요. 국힘당은 오직 반이재명 프레임에만 갇혀 있는 거죠. 김문수를 잘못 건드린 국힘당의 최후, 이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국힘당 오합지졸 바보들의 합창, 이게 진짜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인데요.
역대급 코미디, 별들에게 물어봐야 하는 수준인 겁니다. 덤앤더머처럼 끝이 보이는 혼란 속에서 국힘당은 결국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을 아예 무시하고, 두 번째, 그동안의 국민의힘 경선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경선, 2차 경선, 3차 경선 한 번 올라갈 때마다 후보 한 사람당 1억씩 내라 그럽니다. 단계마다 1억씩 내고 또 토론하고 여론조사하고 이 과정을 다 거쳐놓고 지금 그 과정마다 저는 단일화 한다고 그랬고요. 지금 또 단일화 하겠다는 거는 명백하게 제가 한 번도 단일화 안 하겠다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단일화를 한다는 말은 이 공식적인 후보와 나머지 다른 우리 당 성향이나 또는 비슷한 후보와 단일화해야만, 그래야만 승산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후보들 중에 한 사람이 한덕수 후보고,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요. 또 이낙연 후보가 나오면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뭐 등록도 안 한 사람, 등록 안 하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자꾸 단일화 하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일 되면 본인 등록 안 하겠다는데 거기하고 자꾸 단일화 하라고 하는데 이게 단일화입니까?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 하라는 이거는 말이 되죠. 왜냐하면 본인 등록해서 뛰잖아요. 그런데 등록도 안 한 사람 보고 자꾸 단일화를 하기가 온 지도부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전에 우리 경선 과정 이전에 미리 짜여진 본인들의 각본에 의해 가지고 한덕수 후보 추대론에 지나지 않지 이건 단일화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 경선은 뭐고 참여한 모든 국민과 당원과 후보들은 뭐냐. 이런 점에서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 차원에서 아주 짧게 질문 드릴 테니까 짧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누가 한덕수를 끌어냈느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네. 그럼 한덕수 후보는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출마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기획을 해서 출마시켰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꽃과 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당신은 돈도 필요 없고 그 이야기가 많은 과정에 나옵니다. 우리 당의 그 지출 문제라든지 일정도 한덕수 후보 일정도 다 짜줍니다. 저는 안 짜주는데 그 한덕수 후보를 위해서는 짜줍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이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돈도 없다. 안구도 준비도 안 돼 있다. 그 11일까지 나 꽃가마 안 태워주면 나는 등록 안 하겠다. 뭐 이런 일이 전 세계 정당 역사상 있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